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젠 추가 그 빅파마와의 계약 발표도 나온 겸 그다음에 주가가 억가를 좀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멘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마음도 좀 다잡을 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솔직히 제 밑에 달아놨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약속한 거는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만약에 남은 모멘텀들을 못 기다리고 목표 시총을 못 기다리는 주주들은 사실 더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박순재 대표님이 아니면 알테오젠이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이래요. 지금 작년 말에 이때 그 다이치 산쿄와의 그 제품 에너투 제품과의 일제형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바로 할로자임과 그 특허 분쟁에 휩싸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 요 구간, 2 구간과 3 구간 사이에서 머크가 결국 이제 임상 성공했고, 그거를 FDA에 승인 요청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금 회복하다가 지난주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빅딜이 나왔어요. 추가 계약이 나오고, 저는 사실 이때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전고 근처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다시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테오젠은 조금 수급이 너무 정말 좀 비협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펀더멘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총은 19.5조, 6조 정도 되는데 미래 모멘텀을 생각하면 아직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추가된 계약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총 3건이 나왔어요. 지금 상업 물질에 대해서 1건, 그 다음에 임상 3상 중인 물질에 대해서 2건이 나와서 총 계약 규모가 2조, 그 다음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은 655억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특허 분쟁이 만약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계약이 나왔을까? 뭐 일단 기존에 뭐 머크랑도 계약했고 다이치 산큐랑도 계약했고 등등 이런 계약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런 계약이 나왔을까 싶어요. 만약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좀 불확실성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돈도 많은 빅파마인데 할로랑 알테 양쪽에 다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할로랑은 계약을 안 했고 알테랑만 했죠. 이거는 알테의 기술력을 더 높이 산다는 거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과거에 이런 이력도 있어요. 할로자임의 그 SC형 물질을 간접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반환한 전례도 있어요. 근데 할로자임 걸 반환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알테랑 계약했다는 거는 그만큼 알테의 기술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상업화 물질 하나랑 임상 3상 중인 물질 2개에 대해서 계약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상업화 물질은 임핀지로 추정이 되는 제품이고, 임핀지는 연에 한 7, 8조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의약품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 약물인 로슈의 티센트릭 SC 제품이 이렇게 매출을 뭐 한 4.2빌리언 달러 이렇게 내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SC 제형으로 변환하자마자 그 영국 출시 3분기 만에 30%나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환율도 빠르고 성장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센트릭이랑 경쟁 상대인 인핀지가 SC 제형 개발을 이제 뭐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보다 더 계속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로열티가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이제 알테가 먹는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머크의 키투르다랑은 이제 4에서 5% 정도 알테가 먹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다이치 상큐의 에너투 매출에 대해서는 6에서 7% 먹는 걸로 되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이번에 계약한 물질도 이 상업화 물질, 임핀지 추정되는 물질은 4에서 5%, 그 다음에 임상 3상 중인 물질은 이제 임상 3상 성공해서 팔리기 시작하면 6에서 7% 네, 먹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실 키투르다가 근본이잖아요. 요거 좀 새로 신규 계약 요 정도 매출 나오는 것도 계약 규모가 지금 막 2조 이렇게 봤는데, 자 보시죠. 이거 지금 65억 달러잖아요. 키투르다는 지금 거의 뭐 320억 달러 이렇게 엄청난 제품이에요. 근데 이미 이 엄청난 제품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 초부터는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으로 수확하는 그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흔들리니까 좀 마음도 흔들리는 건데,
이건 좀 단단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신규 계약 외에도 최소 대여섯 건의 물질 이전 계약 상태의 계약 상대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 빅파마와의 계약들이라고 하고요. 다 뭐 몇 조짜리 계약들이겠죠. 그리고 24년 말까지 계약 조건 마무리 중인 기업이 두 개라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아마 또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산오피로 추정되는 계약 공시도 지금 계약은 2019년에 했고 임상 개시를 하면은 이 제품이랑 회사를 밝혀야 되거든요. 이 임상 개시가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 이것도 항시 좀 좋은 모멘텀으로 대기 중인 그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마음이 흔들릴까 보면은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 알테만큼 뭔가 뚜렷하게 가야 할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기업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흔들리는 건 그냥 주가랑 내 마음뿐이에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는 수급은 늘 변동성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좋은 기업을 누구나 다 똑같이 사가지고 기다려서 나중에 뭐 이벤트가 다 발생했을 때 팔아야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늘 거래를 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어요.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또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도 있고 수급은 언제나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알테오젠은 요런 거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유 파이프라인을 정리를 하고 향후 기대 매출을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뭐 대표 바이오텍들이죠. 뭐 제약사들, 삼바,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테오젠이 더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은 이래요. 이게 지금 다 계약 완료된 물질들이거든요. 살펴보면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머크와 키트루다에 대해서 제형으로 바꾸는 계약을 했고 키트루다의 예상 피크 매출은 50조입니다. 그리고 알테는 여기서 4에서 5%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고 계약 규모는 5조 한 6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요만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규모는 이게 이제 계약이 돼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특정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알테오젠이 그냥 현금으로 받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형의 키트루다가 1조 매출 달성하면 뭐 얼마 알테한테 준다. 뭐 2조 매출 달성한 시점에는 또 얼마 준다. 이렇게 단계별로 주기로 한 돈이 요만 마일스톤이고 그다음에 이 계약금은 처음에 이 계약을 했을 때 알테오젠한테 그냥 반환 의무 없이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600억 원이. 그 다음에 예상 매출은 이 회사들의 이 의약품들이 판매되는 거에서 SC 제형 판매 매출의 요만큼 몇 퍼센트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더하면은 요 예상 매출 중에 SC 제형으로 50%만 전환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더 전환이 많이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그렇게 치고 제일 낮은 추정치의 로열티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4%, 6%, 4%, 4%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 의약품들이 다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 로열티가 매년 2조 8천억 원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진짜 말도 이런 회사가 한국에 어딨어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알테오젠이 그리고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매년 로열티를 2조 8천억씩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보너스도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뭐 10조 가까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의 시총이 지금 20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지금 메인 계약만 한 거고 뒤에 지금 소규모 계약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이런 회사의 뭐 예상 매출 작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직접 개발한 약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히알루로니다제 이 원료 매출도 알테가 직접 공장 지어서 원료 매출까지 지금 발생을 하죠.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지금 요거 플러스 추가 계약 대기 중인 것만 지금 모두 빅팜 계약들이 다 해서 6건 있다고 했어요. 요게 지금 하나씩 계약이 나올 때마다 여기 밑에 추가가 되겠죠. 로열티 더 늘어나겠죠. 마일스톤 더 늘어나겠죠. 계약금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에요. 알테의 펀더멘털이 이 정도라는 걸 감안하고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삼바 지금 순이익 1조 나오는데 PER 60배예요. 지금 거의 70 몇 조예요. 셀트 40조죠. 순이익 1조 버는데 PER 40배 가까이 되고, 유한양행 10조예요. 순이익 1,400억이죠. 근데 PER을 거의 70배 가까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렉라자에 대한 미래 매출을 땡겨온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조금 알테는 좀 엇가인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렉라자 기술을 이전한 거 미래 매출을 지금 끌고 와서 이렇게 높은 펄을 받고 있는데, 알테는 지금 시총이 19조인데 당장 다음 해부터 몇 천억씩 마일스톤 들어오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조 단위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총이 19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본질 가치를 지금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요 계약들이 요렇게 너네 계약한 건 알겠어. 근데 아직 숫자로 안 찍히잖아. 그리고 숫자가 너무 좋아서 못 믿겠어. 이렇게 좋은 회사가 말이 돼?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이 알테오젠의 계약을 믿고 있는 주주라면은 혼자 그냥 반문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뭐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뭐 부정적인 이슈를 뭔가 스킵하고 있는 건 없을까? 반문을 계속 해보시고, 근데 사실 반문을 해도 우리나라 그 어떤 바이오 기업보다도 반문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빅파마들이 다 보증하는 사업 구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알테오전은 사서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계약들이 이제 실제로 단계를 지나가면서 숫자가 찍히고, 이런 로열티가 첫 해 뭐 3천억, 5천억, 두 번째 해 1조, 그 다음에 1조 5천 이렇게 찍히는 게 이제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알테도 저는 분명히 리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이제 숫자가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로 이렇게 포트의 일부는 꼭 가져가야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P가 6배 조금 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계약들이 이제 임상이 다 끝나고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요 계약들만 가지고 뭐 한 요 정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때로 대비하면은 지금 뭐 한 6배 정도죠. 근데 다만 이제 다 이건 이제 상업화되는 시점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사실 제일 큰 게 지금 요거잖아요. 제일 뭐 큰 게 그거고 제일 늦은 거는 뭐예요? 제일 늦은 거는 요거죠. 다이치 산쿄. 그게 요 언제 되는 요게 거죠? 요거 아니면은 요겁니다. 사노피. 요건 이제 저거는 임상 일상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음, 요 제일 큰 규모 요거는 임상 다 끝났고 FDA 승인 요청 해놓은 상태라 하반기면은 이제 연말이면은 숫자 이제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요 계약이 숫자 찍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숫자가 찍힐 건들 요거에 이제 기대를 하면서 분명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펀더멘털이야 누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딱 그냥 요거 하나라고 봐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뭐 1년 사이에 그쵸?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더 갈까? 사실 더 가도 되는데 그냥 기업 그쵸? 가치가 올랐으면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대형 계약에도 불구하고 전고에서 탁 맞고 떨어지는 게 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시장의 그런 우려를 저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 사실 그 직장인들 그러니까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직장인들은 이런 게 기회죠. 이렇게 조금씩 저평가 받을 때마다 보유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참 투자하기 편한 종목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런 사업 구조는 정말 혜자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엄청난 뭐 회사가 나와서 임상에서 뭐 신약을 개발을 했어요. 신약을 개발하기도 한 회사도 사실 SK 바이오팜 말고 없잖아요. 독자적으로 한 회사도. 만약에 신약을 개발 완성했다 쳐요. 근데 마케팅은 또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마케팅 이미 시장, 그 미국의 빅팜들이 잡고 있는 시장에 얼마나 침투해서 얼마나 상업적으로 성공할까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어나더 레벨의 그 영역인데, 알테오전은 그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빅팜들의 어깨에 그냥 올라타서 얘네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사업 구조인 거죠.